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조정권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한번 출렁이는 흐름 나온 하루였는데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특급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조정권에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인 매도세, 그리고 갭 상승했던 지난주에 대한 어떤 갭 매우기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은 좀 기관들에 대해서 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쉬어가는 장세인 건지 하락의 시초가 되는 건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중국의 PMI가 49.7, 50 밑으로 나옴과 동시에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밀렸고요. 중국 상해지수 종합주가지수가 3.4%까지는 급락을 했다가 장 마감할 때 중국 정부의 좀 개입으로 인해서 1.4%, 1.2%대 마감을 좀 했었는데 우리나라 장세는 좀 그런 패턴이 못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장도 조금 하락 출발하면서 좀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뭐 시장의 논리는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9월에 금리 인상 이미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논리도 있고요. 아니면 금리 인상에 한국에는 지속적인 큰 타격이 가능성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리 때문에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누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경기 방어주 섹터 그리고 현금 그리고 지수 하방으로는 연말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좀 포트에 담아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포트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하반기 장세에 대한 조금 경기 이렇게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주 초반권에서의 조정세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실화가 돼서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폭에 대한 데미지적인 부분들 체크했던 하루였지 않나 싶고요. 자, 오늘 장을 좀 보셨겠지만은 지수가 상승 후에 이렇게 되밀려버리니까는 그동안 지수 반등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빠르게 하락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항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구간 지수를 보고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 반드시 짜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종목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유연한 어떤 그런 대처 방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 투캅스 두 멘토가 꾸준히 지수와 함께 정확하게 포인트 짚어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자, 오늘도 많이 지치셨겠지만은 어려운 길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지수 변화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종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989번님 SJM 6,510원의 비중 50%. 결국은 SJM 같은 경우는 뭐 2016년도 멕시코 공장이 좀 가동되면 국내 조선사들의 LNG 선박 수주에 힘입어 결국은 뭐 고마진 플랜트 부분 매출이 좀 증가되면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재작년 대비해가지고 뭐 240억, 218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당사에서 제시하기엔 한 220억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에 뚜렷한 증가세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 12,000원 대비해가지고 6,000원까지 쭉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6,510원이면 그나마 나쁜 단가는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상승, 업황의 개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파른 상승세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가가 6,4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로 6,7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뭐 단기간적으로 수익 보시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5841번님 한미사이언트 15만 2천 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지난번부터 지지난주부터 되겠죠. 계속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한미약품 45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한미사이언스도 동반 하락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한미사이언스 거의 2주 내내 말씀드렸죠. 16만 원대에서 일단은 1차적인 고점이 형성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15만 2천 원대신데 자, 어느 정도씩 이익 실현을 좀 놓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간의 거래를 좀 보게 되더라도 2% 정도 급하락적인 부분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 5일선이 지금 걸쳐 있습니다. 5일선이 오늘 걸쳐 있는 상황에서 내일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21선을 다시 한번 61선 부근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면서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내일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723번님 옴니 시스템 3,000원에 비중 10%. 오늘 좀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해가지고 18.47%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8%대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 5일선 위에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21선을 조금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흐름은 좀 양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자체를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죠. 계란기 매출 부분이 한 70% 정도, 카드 매출 부분이 한 20% 정도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2분기 정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한 46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에만 벌써 한 41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매출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우량하게 괜찮게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기업 자체를 놓고 보면 주가 좀 많이 올랐죠. 1,500원 대비해가지고 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한 20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00원대, 2,890원, 3,000원, 2,900원 이 라인을 좀 지지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2차 랠리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가 나온 부분이 좀 찝찝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 61선인 3,5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나온다면 1차적으로는 3,400원, 2차적으로는 3,500원 근방을 2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5852번님 일신석재 1,21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신석재 최근에 북한 어떤 그런 합의문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이슈, 제가 알기로는 평화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북한 어떤 대북주로 분류된 그런 종목일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900원대부터 1,285원까지 급등이 좀 나아졌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들,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결국에는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어제가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14%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지난번에 고점적인 부분들 1,315원대에서 일단 그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 매도, 기타 법인에 대한 매도세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매수가가 1,210원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발 이슈가 또 어떻게 좀 변질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호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악재적인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알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적인 측면에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측면들. 자, 결국엔 이제 이산가족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1차적인 어떤 고점 구간에 부딪힌 것은 어떤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부터 리스크 관리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1,200원대, 1,220원에서 1,250원대 다시 한번 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5일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5일선이 1,140원대인데 5일선 정확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 자, 내일 정도 5일선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손절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656번님 인선 ENT 5,380원에 비중 40%.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뭐 최대 주주, 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오종택 최대 주주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문 CEO가 있기 때문에 회사와 관계없다라는 악재가 좀 한번 터졌었죠. 이게 8월 3일인데 8월 3일 날 주가가
마이너스 24%까지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급락했을 때 종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500원이 되겠네요. 5,500원을 여지없이 못 뚫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뭐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회사 자체는 결국은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폐기물 처리로 뭐 매출이 한 70%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에 건설업 매출 그리고 2014년도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2015년 같은 경우도 놓고 보더라도 1분기 6억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16억 총 합치면 22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났었죠. 4억 정도 적자가 났었던 부분이니까 흑자로 올해는 좀 전환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량한 기업이고 주가 하방에서 쭉 올리는 패턴인데 돌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 쭉 출렁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500원의 변곡점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직에 있는 CEO가 만약에 이런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주가 하방으로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전면 CEO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좀 반영하듯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슈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외인이 꾸준히 매수한 걸 보면 5,500원대에 좀 늘렸다가 다시 한번 슈팅 나오면 제자리 뭐 6,500원 라인 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500원 라인이 가장 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5,500원대 장대 음봉, 그러니까 장대 양봉, 거래량 되게 많이 이게 뭐 전일 두세 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터지면 6,500원 만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뭐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뭐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6299번님 NH투자증권 12,450원에 비중이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증권주들 뭐 어제도 좀 말씀드렸고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 구간 어차피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코스피 지수 19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21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21선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 하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어제 대우증권을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자, 역시나 뭐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지수 그러니까 오늘 유럽 증시라든지 다우지수 오늘도 뭐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자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어찌됐던 간에 21선에 대한 물량 어차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맞고 떨어졌던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는 증권주들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지수가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이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증권주들 혼들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적에는 12,000원대까지는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 정도까지는 증권주들 어느 정도 상승폭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430번님, 8897번님, 피델릭스 4,430원에 비중 20%. 종목이랑 전화번호 좀 헷갈렸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2,915원이고요. 매입 단가가 4,430원이라고 굉장히 높은 단가에 매입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좀 별로 안 나왔죠. 12적이 안 나온과 동시에 뭐 일회성 비용이 증가됐다라는 뭐 얘기와 함께 실적이 별로 안 나왔는데, 3분기에는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을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뭐 99.9%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100%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입 단가가 4,430원이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선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뭐 매물대가 한 3,500원 라인대의 매물대가 있으니까 지금 수익 실현 아니면 손절 이런 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3,500원이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332번님 블루컵 18,600원에 비중이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난번에 실적이 좀 나아졌죠. 영업이익 감소적인 측면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어떤 하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동반 그런 덮친 격이 있어 주가 하락폭이 좀 컸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지금 매수가가 18,600원이 되십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7월달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좀 오래 되신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됐었죠. 어제 사실은 이제 사모니터넷 관련주들 코콤이라든지 뭐 엔텔스 관련주들 상승폭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블루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물 인터넷 관련된 섹터에 분류는 돼 있지 않지만은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움직일 걸로 좀 생각을 했었지만은 어느 정도 이탈된 모습 결국에는 테마에 편성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4% 정도 하락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블루콘 같은 경우에도 13,000원대 그러니까 13,000원대를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2015년도에 이 종목이 계속 13,250원, 13,450원, 13,400원 이번에 주가 급락에 또 바닥을 잡아줬던 가격 13,150원이기 때문에 13,000원대 초반권역에서는 다중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격권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 이제 지수 그러니까 이번 지수 하락 파동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지수 13,000원대로 이탈하냐 아니면 지지를 하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일단 13,000원대에 대한 지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 어차피 하락을 견디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중장기적인 목표가 16,500원 정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3,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주 후반 정도에는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1095번님 성찬산업 21,000원에 비중 40%. 현재가가 16,900원이네요. 결국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MDF 쪽에 매출이 한 20% 정도 나온다고 보시고 결국은 뭐 합판 쪽에 매출 한 20% 정도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매출 놓고 보면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았네요. 작년에 2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 상황이고요. 뭐 그 작년에 45억 정도가 됐으니까 40% 정도 감소된 수치.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 적자가 한 25억. 그리고 2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섰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건대화조 섹터 같이 묶여가지고 주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묶여가지고 움직이는 패턴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1,000원이면 조금 높은 단가에 이 종목도 뭐 여지없이 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엔 이 종목 15,000원까지는 한 방은 밀렸다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121선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한 21선이 될 것 같은데 15,000원을 한번 맞아야지만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손절 라인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방으로 한 15,000원까지 좀 열어두신 다음에 15,000원 됐을 때 연락을 한번 주셔가지고 뭘 타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EV밸럭스, 예? EV밸럭스 16,000원에 20%. 16,000원에 20%요? 예. 어제 유비얼럭스 상담해 주신 거 혹시 못 들으셨나요?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예. 일단은 어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 유비밸럭스가 17,000원대 있죠? 예. 17,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되 오늘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지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예. 자, 근데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오늘 터졌네요. 많이 터졌죠? 예. 자, 오늘이 2015년도 들어서 최다 거래량이 터졌어요. 예.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이 유비밸럭스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 매도세가 투시권에서 좀 들어온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자, 제가 봤을 적에는 1차적인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는 좀 진입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해서 일단은 지금 16,000원대시잖아요. 예. 16,000원대시니까는 내일 이 종목이 갭상승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수익실현 챙기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올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데 15,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한번 재매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끊어치는 전략 한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단 올라가면은 예. 끊고 그렇죠. 밑에 내려오면 그렇죠. 재매수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장기는 어때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15,000원대까지 내려와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때부터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예.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수가 빠지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수익 실현 전략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다시 한번 15,000원대가 들어왔을 때 그때 재매수 하셔갖고 이번에 오늘에 대한 고점 있죠? 예. 17,650원대 그때 한번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위닉스예요.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19,800원에 네. 30%요. 19,800원에 비중 30%요? 30%요. 최근 들어 주가 많이 빠졌네요. 결국은 뭐 매입 단가 대비해가지고 한 반토막 정도 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손절 라인을 안 지키고 조금 매매를 하셔가지고 계좌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100% 정도 감소를 했죠. 206억. 근데 작년은 97억 정도 나온 상황이니까 안 좋은 상황이고요. 1분기, 2분기 놓고 보더라도 22억 정도밖에 안 나온 상황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가가 실적이 좋으면 주가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실적이 뒷받침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누차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 날씨랑 곡물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을 몇 번을 좀 드렸어요. 그만큼 뭐 제습기 관련된 그리고 공기청정기 뭐 이런 쪽으로 매출이 꾸준히 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뭐 태풍이 많이 오니까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결국은 주가 하방으로 좀 밀리고 그 전 지지 라인인 10,000원도 좀 지지를 못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작년 10월, 12월경에 쌍바닥을 만들었던 10,000원 라인을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는 힘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 라인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가지고 반등을 한다고 하면, 이게 10,000원 라인을 버텨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매매 동향의 기간은 잡히진 않죠. 그러나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 지분을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하는 흔적이 아래 보시면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고민은 안 할 것 같아요. 뭐 겨울이 오니까 결국은 뭐 제습기, 공기청정기 이쪽 매출은 감소될 건 뻔하긴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기술적 반등 나오면 13,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주가 19,8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10,000원 이탈되더라도 강력하게 홀딩하셨던 시청자분이시라고 하면 이거 올라온다고 그래도 정리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 13,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13,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방향성 잡고 매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가 예,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제가 물타기를 3번일째 해갖고 지금 53,600원이거든요. 예. 매수가는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고요. 30%요? 예, 예. 자, 근데 제가 최근에, 한번 기회를, 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가 놓쳐갖고 71,000원인가? 그때 올라갔을 때, 그때 기회를 놓쳐갖고 제가 지금 많이 아쉬워요. 자, 항상 개인들이 좀 항상 아쉬운 게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뭐 강연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매도를 못 해갖고 다시 제자리로 오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왔었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실적 증가세가 좀 나와주었죠. 지난달부터 사실 뭐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어떤 그런 단가 적용이 70세에서 75세인가? 75세에서 70세로 좀 낮아졌어요. 예, 자, 그래서 잠재 수요적인 측면들이 좀 증가가 되면서 어떤 그런 지속적인 모멘텀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방향성이 일단 다 재료적인 측면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9,128억이에요. 지금 오늘 종가로 해서. 여보세요? 네. 예, 들리시죠? 예. 예, 9,128원인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가총액이 9천억에서 1조가 넘어갈 때 있죠? 예. 9천억에서 1조가 넘어갈 때 한번 걸림돌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도 마찬가지다. 9천원에서 10,000원 넘어갈 때, 그리고, 900원에서 1,000원 넘어갈 때, 이렇게, 심리적인 그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증권사 목표치가 뭐 9만 원도 나오고 8만 원도 나오고 뭐 7만 7천 원도 나오고 제각각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한 번은 매도하고 가시는 전략이 수익 실현 하시고 가는 전략이 나중에 스트레스 덜 받는 그런 길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5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왔었죠? 예. 그럼 매수가 금방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수익을 4만 챙길 수 있는 원대에 것을, 가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을 수익을 못 챙기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수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로 좀 보고 있었거든요. 중장기로 투자하시다가 항상 마이너스 보십니다. 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상승 시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시겠죠?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격 상관없이 중장기로 일단 상승 시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만도.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4만 3천 원에 20%. 14만 3천 원의 비중 20%요? 예. 예, 오늘 종가가 11만 7천 원이네요. 그러니까 뭐 매입 단가 대비해가지고 한 20%, 한 15% 정도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기업 자체 좋습니다. 기업 자체는 좋고요. 결국은 국내 내수 시장이 한 61%,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한 30%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미국, 뭐 그 외의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한라홀딩스가 이제 제조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면서 설립된 회사가 만도죠. 2014년에 분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21만 원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10만 원 정도까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 주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쪽이 안 좋죠. 자동차 쪽이 안 좋다 보니까 형님격인 현대차도 반토막, 만도도 반토막, 전체적으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시간 사시면 이거 갈 것 같습니다. 시간 사시면 갈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환율 수혜적인 측면으로 자동차 섹터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 눈여겨보신다고 하면 매입 단가 14만 3천 원은 딱 변곡점이 한번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하방에 밀렸을 때 조금 물 타시는 전략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서요? 예, 이번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만 원대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 상승 나와가지고 12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 번 터치를 더 한 번 갈 때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3번 구간에 진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두 번 정도 더 나온 다음에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 매입 단가 근처인 14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가 이거 11만 7천 원인데 너무 급하게 막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쓰리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뚫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짝바짝 따라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업 주가 밀려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11만 원까지 만에 하나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그때 물을 타세요. 그때 비중을 10%만 더 실리세요. 그러면 평단이 13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수익 보고 나가실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오른다고 하고 따라 사지 마시고요. 증시 안 좋을 경우 변동성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이니까 전 세계장이 이거 밀려가지고 11만 원 초반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비중 10% 더 늘리신 후에 13만 원 1차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종근당 예. 104,5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매수하신 지가 어느 정도나 되셨죠? 7월 6일요. 7월 1일이요. 아니, 7월 6일. 아, 7월 6일이요. 네네. 거의 최고가에 매수하셨네요. 네.
그 다음날 이제 거의 고점 찍고 거의 피레침 나와버렸죠? 자, 일단은, 네. 14만 원대시면 지금 마이너스 한 30% 좀 넘으셨죠? 네. 자, 중요한 건 지난번에 제가 이 종근당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기업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 섹터에, 제약바이오 네. 섹터에 좀 편입이 돼 있는, 그런 네. 종목인데, 자, 지난번에 실적이 좀, 실적 부진이 좀 나와줬어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좀 하락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증권사 목표치도 지금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 종근당을 지난번에 상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7만 5천 원대에 대한 지지를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아,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2015년 4월달,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점적인 부분들이 65,400원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저점을 이탈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번에 64,950원 거의 이탈했지만은 100원 차이로 이탈을 했어요. 거의 이제 뭐 이탈을 안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서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 포지션으로 마감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지금 오늘 뭐 주가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1%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자, 그런 이유 결과적으로는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6만 5천 원대에 대한 지지가 완벽하게 나오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신 전략이 현명한 그런 투자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중요한 거는 6만 5천 원대 일단 지지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 30%씩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가요? 네, 조금. 조금 있으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종목이 아무리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고가 대비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 자체로 한번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뒤에 앞으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수 이번에 하락 파동 다시 한번 하락 파동으로 접어들 때 저점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근당도 6만 5천 원대 도달 한번 그 부근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절하지 말고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30%가 넘었는데 손절할 이유는 없죠,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제노포커스고요. 네. 28,000원에 50%입니다. 현재가가 25,500원이네요. 매입단가 대비해가지고 한 2,500원 정도 손실 구간이긴 한데,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공모가가 11,000원이었던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뭐,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한 100% 이상 수익 구간인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는 매매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뭐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효소 시장이 놓고 보면 전체 시장 규모가 한 12조 정도 생각이 되죠. 그리고 뭐 산업용 효소만 놓고 보더라도 한 4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출 놓고 보면 2분기 실적은 좀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놓고 보면요, 상반기 영업이익 6억 3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8% 정도 증가된 수치가 나왔는데, 처음에 상장하고 주가 좀 잘 나갔죠. 상장하고 뭐 6월 1일 날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뭐 진입을 종가상 했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가 가장 키냐면 딱 이 라인이 가장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3만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공모가 대비해서 53,000원이라고 하면 한 300%, 400% 이상 주가가 슈팅했다가 다시 한번 가격 조정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딱 맥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옆으로 길 것 같습니다. 지금 3만 원대부터 23,000원 이 라인의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적인 상승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4만 원, 5만 원까지 다시 한번 가려면 힘을 응축시키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매매 동향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뭐 기관과 외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한 호재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뭐 매출도 뭐 솔직히 말씀드렸고 46억이면 작년에 뭐 큰 매출은 아니죠. 그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매출이 46억이다.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 종목 조금 하방으로 더 밀릴 것 같아요. 근데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3만 원까지 갈 가능성 높으니까 밴드를 23,000원에서 3만 원까지 밴드 좀 잡으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CJE는, 예. 47,200원에 20%예요. 47,200원에 20%. 20%요? 예.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예. 뭐, 진정한 가치 투자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워런 버핏 할아버지보다 더 수익률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 일단 축하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중요한 건 지금 구간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죠, 그죠? 전화를 주신 이유도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예, 변동성이 좀 심해진 것 같아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전화를 잘 주셨고요. 예, 변동성 확대 구간이 맞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지수 하락폭에 상관없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61선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CJEN 같은 경우는 홀딩 관점 보자. 다만 85,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때 도달했을 때는 일단은 1차적인 상승 구간을 보고 정리 구간으로 일단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근데 86,600원까지 이 종목 상승한 이후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그러니까 85,000원대를 살짝 돌파를 했다가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역시나 주가의 하락폭에 대한 주된 원인들,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주범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부터 기관들이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밀어놓고, 지금 공매도, 그리고 대차장고 또한 어느 정도 증가시킬 그런 요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좀 오랫동안 많이 참으셨으니까 이익 실현은 좀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아,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밴드 좀 설정해 드릴게요. 예. 자, 밴드가 77,000원대 있죠? 예. 77,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일단 홀딩을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77,000원대 다시 한번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일단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더 변동성이 확대 구간으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77,000원대가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주가를 그런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8만원대 터치할 확률도 있습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원대 바짝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매도 관점, 수익 실현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이요? 예. 아, 예. 8만원대 이상권이죠, 그러니까. 8만원 이상권대. 아시겠죠? 네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동아 ST를 네. 이번에 지수가 너무 올라가는데도 네. 제가 이제 한참 동안 주식을 안 하다가 네. 처음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12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도 네. 그건 전혀 안 오르고 자꾸 조금씩 1,000원씩 빠지더라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이거 종목 한 종목 이제 들어갔습니다. 100%세요? 아니, 이제 다른 것도 들어가겠죠, 이제. 지수 빠지면요. 지금 현재가가 11만 5천 원이고요. 오늘 3천 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예. 딱 맥점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방향성 50%, 아래로 방향성 50% 구간에 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동아 에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전문 의약품 쪽 매출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출이 한 20% 정도 나와 있는 20%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이제 동아제약에서 인적 분할돼가지고 만든 회사죠. 그런 걸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놓고 보더라도 15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정도 증가되는 수치인데,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 다 같이 묶여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장격인 한미약품, 종근당, 바이로메드, 이게 묶여가지고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미약품 오늘 간 것 같던데요. 이게 간다고 해서 꼭 가진 않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이게 인버스 같이 움직이는 ETF 같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 꼭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매입 단가가 12만 원이라고 하면 좋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단편 짓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가격에 사셨어요. 애매한 가격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수가 높은 데서 사가지고 제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시면요. 마음적으로 불안하시면 종목은 매도가 맞아요. 그냥 얼마 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투자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칙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종목을 제가 샀는데 주가가 뭐 20% 30% 빠졌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하면 예, 예.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해야 돼요. 아니, 불안하진 않는데, 네. 이제 바닥이 네. 얼마 정도 되는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맥점이에요, 지금. 가격이 예. 11만 5천 원, 이 가격이 딱 좋은 가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다만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손절 라인을 굉장히 작게 잡으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을 종가상 10만 8천 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10만 8천 원. 원이요? 예. 아, 그렇게 밑에까지요? 7천 원밖에 안 돼요. 한 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주식 투자하면서 5% 손실 무서워하시면 위로도 5% 못 먹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5% 이내에 항상 손절을 했습니다, 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가 11만 5천 원인데 예, 예. 종가상으로 10만 8천 원 이탈된다고 하면 꼭 손절을 하시고요. 예, 예. 이탈 안 된다고 하면 1차적인 목표가 13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예. 뭐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거 매수를 했으니까, 코스닥에 다음 카카오를, 그걸 매수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많이 올랐는가요? 어땠는가요? 그 종목 상담은 한 번에 한 종목씩만 되니까요.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아,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올 바이오 파마. 한올 바이오 파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어요? 예, 9,820원. 사우나 일에 빠지네요. 손절할까 하다가 예. 하루 더 있어보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지 싶어가지고 상담 받아보고.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일단은 뭐, 구간 자체는 지금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에요. 예. 제가 지금 차트를 돌려보고, 뭐, 한올바이오 파마하고 지금 에스텍 파마하고 거의 차트가,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예? 예, 대용제약. 빠져가지고. 예. 대용제약이 뭐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뭐 6월달경에, 4월달인가요? 6월달경에 중국 신약에 대한 어떤 그런, 최초로 뭐 중국 신약이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떤 5월달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랐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제 18,000원대부터 9,000원까지 내려왔으면 반토막 내려왔죠? 예.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지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오늘, 주가 하락폭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내일 정도까지 주가 하락폭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가격적인 하락을 조금 견디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가격적인 하락을 조금 더 견디시는 전략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121선을 지지를 하고서 한번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121선을 좀 지지를 한다라고 지지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하락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일단은 손절보다는 조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11,000원대까지는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000원대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갖고 갈게, 예. 그때까지 한번 가지고 가시는 전략 보고 계시고요. 내일 하락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일단은 일단은 121선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8,700원대예요. 아, 예. 일단 이 정도까지 하락폭 열어두시고 일단은 그 선 부근 라인에서 지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빠지고 계세요? 네, 현대 그린푸드 26,600원에 20%인데. 최근에 매수하셨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놓고 보면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건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우량한 차트의 패턴, 이동평균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주가 급등락이 좀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뭐 급식용 식자재 관련된 매출이 성장, 그리고 현대백화점 판교점 매출로 인해서 오픈으로 인해서 뭐 식음료관 200여 종의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매매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31일 날죠. 8월 마지막 거래일 날 거래량이 190만 주 정도 터지면서 외인이 12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물량을 다 기관이 받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28,000원 대비가지고 주가 쭉쭉 밀리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 물량이 다 외인의 매도세로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당분간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대차장고가 굉장히 갑자기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차장고가 기존에 뭐 70만 주 뭐 이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300만 주 정도 증가되어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단 뭐 거래일이 10거래일도 안 된 상황이죠. 10거래일도 안 되는 상황에 대차장고가 300만 주 가량 증가되는 패턴이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 다만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거는 뭐 신용 물량은 좀 감소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대차가 좀 너무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조금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6,600원이면 좀 비싸게 사지 않으셨나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가격 조정이 있는 후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지만 26,600원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하방으로 한 25,000원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24,500원, 24,700원 요 라인까지 장중에 한번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기업 자체 좋습니다. 기업 자체 좋고요. 근데 주가 가격 조정 받으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주가 하방으로 24,500원 라인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좀 다짐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종목은 지금 목표가 산정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바닥 다지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그때 따라 들어가시는 종목이 굉장히 좋긴 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26,600원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매입 단가 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4,500원에 비중 10%만 더 늘릴 것 같아요. 비중 10% 늘리면 평균 단가가 25,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를 전고점 28,000원을 잡아도 뭐 수익이 한 20% 정도 되니까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바닥 24,500원 확인한 다음에 뭐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손절하기에는요, 기업 자체 괜찮아요. 그리고 이슈도 지속적으로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경우 결국은 일회성 비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굳이 수익 실현하고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실 구간이 지금 약간 뭐 한 500원이니까 한 2% 정도 구간이긴 한데, 뭐 손절을 하셨다가 24,500원에 다시 사셔도 되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 못 하시겠다 하시면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4,500원이 되면은 그 10% 정도를 다시 물을 타서 단가를 내려갖고 매도를 하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올라올 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올 때 매도를 하라? 주가가 1차적인 목표가를 28,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24,500원에 물 타신 다음에 28,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5154번님, 동양철관, 1,477원에 4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양철관 최근에 북러에 대한 가스관 관련된 이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의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스관에 대한 어떤 철도, 가스관 다 어떤 그런 합의문적인 부분들, 어떤, 향후의 어떤 재료적인 측면들, 계속적으로 나와줬던 그런 섹터가 좀 되겠는데, 자, 1,477원.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좀 그런 매매 좀 안 하시면 안 될까 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급등조 여러분들 잘못 단타 쳤다가 역단타 들어갔을 때는 계좌 순식간에 작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아니면 웬만하면 따라잡지 마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내일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하락할 것 같은데 일단은 5일선이 되겠죠. 5일선이 되겠죠. 1460원대 1460원대가 이탈하면 빠르게 정리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양홀딩스 0007번님 275,250원의 비중 15%. 27만 2,500원 굉장히 높네요. 뭐 고가가 30만 원이니까 뭐 거의 반토막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높게 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곡물가가 올라가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결국은 설탕, 밀가루, 식용유 부분에 매출이 한 60% 정도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 큰 폭으로 증가세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좀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는데 그나마 양호한 가격 조정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밀려갖고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인 게 비중이 15%네요.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지금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을 타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한 3, 4년 후에 깨우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놓고 보면 수급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에 맞춰가지고 개별 종목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은 뭐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이 꾸준히 좀 증가된 패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52억 정도 뭐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에만 한 벌써 한 476억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괜찮은 편인데 변동성 장치에 맞춰갖고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이 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15만 원에 비중 5%만 더 실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종목 문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벌써 9월이고 저희가 투캅스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좀 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도 잘 버티시길 좀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